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이젠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호식품인데요. 그만큼 중독성도 강해서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죠. 특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커피 한 잔이 꼭 필요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 카페들도 참 많이 생겼는데요. 이젠 커피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커피를 무척 좋아해서 3개월 정도 커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아니었고 매주 한 번씩 매장에 나가서 커피의 역사나 종류, 드립하는 방법까지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책은 그때 산 책인데요. 제가 한참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산 책입니다. 바로 자바트래커입니다. 표지에 있는 이 커피 자국은 제가 흘린 게 아니고 표지 디자인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2009년에 나온 책으로 그때는 반도 못 읽고 말았어요. 얼마 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해서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무려 10년 넘게 읽은 거네요. 그래서 아마 이 책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진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저자인 딘 사이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오렌지시에 소재한 유기농 커피 로스팅 회사 딘스빈스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입니다. 딘스빈스는 철저한 대한무역 원칙을 준수하고 생산자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며 사업 수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커피 생산자들의 자주적인 지역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원주민 커피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딘스빈스가 사라진 건 아닐까 하고 검색해봤더니 여전히 건재하고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책의 첫 페이지엔 다음 세대의 커피 생산자들과 커피 애호가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부디 이 책이 그들이 서로 좀 더 잘 알고 그리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책은 커피의 역사나 종류, 그리고 드립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딘 사이컨이 전 세계 각지의 커피 생산자들을 직접 만나고 발로 뛰면서 보고 느꼈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커피 농부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은 내릴 생각을 안 하는데 현지 생산자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아무리 커피를 재배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건지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커피 생산자를 등쳐먹는 코요테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과 세계 커피 시장 가격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정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책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아시아, 사부로 나뉘어져 9개국의 커피 생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커피 이름이나 브랜드로도 익히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수마트라, 파푸아뉴기니 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커피값은 폭락하고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멕시코의 커피 농부들은 미국으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거나 다쳐서 장애인이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어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죠. 또 니카라과는 커피값 밭에 묻혀진 수많은 지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희생됩니다. 모두 분쟁과 전쟁 때문이죠. 전쟁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성, 아이, 가난한 농부들 말이죠. 파푸아뉴기니 농부들은 커피를 팔기 위해 커피 자루를 메고 하루 이틀은 물론이고 며칠을 걸어서 커피를 팝니다. 중간 상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죠. 그 몇 푼으로 간신히 먹을 거를 사는 게 다입니다. 딘 사이커는
이런 생산자를 직접 찾아 나서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커피 생산자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직접 커피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어떻게든 도우려 하는 그의 모습은 인간적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공동무역 커피가 있는데요. 아마 마트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히말라야의 선물이라고 아름다운 커피에서 나온 브랜드입니다. 공정무역이나 대한무역은 같은 뜻으로 상호 존중에 입각한 국제무역협력으로 특히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윤리적 소비를 말합니다. 생산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며 적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함이 목적이죠. 공정무역 브랜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지만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손이 가고 집어들게 되는 건 아무래도 여전히 광고에 나오는 대기업 제품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공정무역 제품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찾지 않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 제품을 소비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을 할까요? 저도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스타벅스도 물론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유통, 로스팅하는 기업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는 있지만 사실 공정무역 인증 커피는 전체 커피 판매량 중 1%에 불과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이탈리안 로스트 원두 정도가 공정무역 인증 커피라고 나와 있네요. 공정무역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직거래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정무역 초콜릿이나 커피를 직접 구입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 공정무역을 통해 커피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딘스빈스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 대기업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소비자의 입장인 우리는 일부러 공정무역 커피만 찾아 마실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한 번씩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딘 사이컨의 자바 트래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의 마지막 카피로 마칠까 해요. 딘 사이컨은 나이 많은 인도네시아 농부가 충고한 말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 여러 불꽃들 속에 당신의 불꽃을 보태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마중물을 부으라는 거겠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라며 커피향처럼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